안녕하세요. 남주호입니다. 참 코로나 참 이 코씨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만큼 저도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메일 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는 거에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로서도 가장 힘들고,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면서 재미있게 제가 제스처 써가면서 해서 강의를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 저로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8장이죠. 스포츠와 정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석 점검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에서 주목해 주세요 했던 그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면은 동영상을 다 그 동영상을 들은 걸로 해서 출석 점검을 하는 걸로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출석 점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문의를 많이 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과제를 다섯 챕터를 과제를 줬었죠. 거기에 대한 그것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제가 인터넷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받을 건지 하는 거는 차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했던 게 이제 스포츠와 사회 계층이었었죠. 무전 유죄, 이게 정말 무전 유죄. 그 인질 그걸 벌리면서 나는 돈이 없어 가지고서는 제가 있고서는 왜 그 그룹들을 CEO고 그 사람들은 왜 갈 때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서 해가지고 무죄로 나오느냐, 뭐 해가지고 이건 계층 문제라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었죠. 지난주 수업했던 거 복습 퀴즈를 하고 그러고서는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람들이 권력, 돈, 전문성 등에 의해서 층이 져 있어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 계층이 들어있다. 양극화가 돼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돈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해가지고 한 게, 이게 양극성은 세습이 되어지고 있어요. 세습이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한 거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에서 학교 다니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잠깐만요. 수업 중입니다. 하는 거는 결국은 양극화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세습이 되어지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납니다. 개천이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좋은 교육 받은 걸 가지고서는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권력을 잡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이것 때문에 개천에서 용은 안 난다고서는 요즘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스포츠와 정치 쪽에서 아니면은 뒤쪽에서 다시 교육 쪽에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사법고시 뭐 시험 치는 거 아무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 전문 그 사법 전문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자격을 올해부터 끝나죠. 내년부터는 시험도 못 치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출신인데도 사시 합격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그 개천에서 용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돈 없으면은 음, 그런 그 전문 그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그 전문 대학에 들어가자면은요 1년에 한 1,800 이상 등록금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죠. 돈이 없어서요. 사회계층의 발생 원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은 차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차이 때문에 다른 가치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 차이 때문에 매겨지는 이거는 차별이죠. 돌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금괴라든가 똑같은 광석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돌은 발로 걷어 차고 다니지만은 금덩어리는 금괴는 서로 차지하려고서는 그러는 거죠. 그 같은 광물인데도 거기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오는 차별인 거죠.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양반과 상놈, 우리나라에도 아직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게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족보를 발로 걷어차고 불 안 싸지르고 전부 다 우리 양반 집안이다. 옛날에 상놈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쌍놈으로서 해가지고서는 그 각 집에서 1900년도 들어서면서 해가지고서는 그 해방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결국은 주인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서는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해가지고서는 했을 경우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변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계층이라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계급 사회가 지금 한국보다가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이동과 스포츠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거는 결국 경쟁적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에서도 뭐냐 하면은 스포츠 재벌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나오는 게 박찬호, 뭐 박지성, 뭐 천억대의 그 스포츠 재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자기 개인적 기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높임으로 해가지고서는 경쟁적 이동을 했던 사례가 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성공한 선수들은 이거와 이거를 받고 또는 돈과 명예를 획득하고 연금하고 직업까지 제공을 받아요. 결정적인 신체적 기량을 갖추고 그 신체적 기량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러한 막대한 스포츠 재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오늘 수업할 내용이 8장의 스포츠와 정치인데요. 정치판은 싸움판 제가 부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정치인이 어떻게 스포츠를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올림픽하고 정치 또 남북과 그 스포츠 교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 또 마지막에 이제 스포츠와 법이라 그랬는데요. 석박사 과정에 가면은 스포츠와 법을 한 학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에서는 제가 하지 않고 이거를 한 챕터로 여기에 스포츠와 정치와 합쳐 가지고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면대면으로 만났을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이후에 한개 스포츠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조별로 모여서 토론한 다음에 조별 대표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면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별 학습은 못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그러고서는 한번 간추려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재 9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치란 뭐냐? 제가 스포츠 사회학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백화점이라 그랬죠. 단일 품목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사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게 사회학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정치를 다룰 건데요. 결국은 정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의사소통의 결정 체계를 우리가 해가지고서는 정치라고서는 얘기를 하죠.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맨 뒤에 조타수가 있어요. 조타수가 이 정치를, 이 그 보트를 제대로 우리가 목표로 한 지점으로 잘 빨리 하기 위해서 조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조타수의 목소리에 맞춰 가지고 노를 젓는 거죠. 근데 저 중에 한두 사람만 해도 노를 다른 방향으로 젓고 했을 경우에는요, 저 보트는 지그재그로 막 엉망진창으로 가겠죠. 오른쪽에 보는 그림은요, 요즘은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의 과정이에요. 자기 세과시를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많은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뭐고 해가지고서는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게 좀 달라지고 해가지고 한 게 이제 그 TV라든가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정책을 토론하고 그러고서는 서로 가지고서는 그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협의하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저렇게 모아 가지고서는 자기의 의사가 어떻다, 의사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해가지고서 모아서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정치인들이 스포츠하고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경우에, 우리가 82년도에요 프로야구가 만들어졌네, 결성이 되어졌는데요. 그때 했었던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오비와 뭐 어느 팀하고 했을 때 시구를 했어요. 거기에 그 자기 선배 장군들 뒤에 방패막이 다 병풍으로 쳐가지고서는 쳐놓고서는 해가지고 와서 시구를 했었는데, 저때 우리가 얘기한 게 그냐면 3S 정책을 썼다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요. 3S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피를 통한 피해 정치,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서는 정권을 창출을 했었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전 학생들 정말 피 흘려가면서 해가지고서는 데모하고, 니들 정권들은 쿠데타 정권이다, 피해 정권이다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 때에 있었던 게 결국은 제가 3S 정책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참 야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실업팀 뭐 이런 거 대학팀 프로 저 야구를 좋아한 게 아니고 프로 고등학교 팀들,
그 게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또 내지는 경남고등학교, 경남상고, 대구상고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82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니들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프로팀을 만들겠다. 각 그룹의 회장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가지고 니들 프로팀 하나씩 다 창단해라. 응? 해가지고 했었던 게 프로팀이 만들어진 거죠. 프로야구가 만들어진 거죠. 프로 하나가 3S의 스포츠 야구였어요. 두 번째 3S 스크린이에요. 너희들은 정치에 신경 쓰지 마라.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데모하지 말고 해가지고 스크린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는 감히 개막도 할 수 없는 그런 야한 영화들. 지금 19등급보다도 더 야한 영자의 전성시대, 배꼽과 배꼽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 뽕, 딸기, 훔친 사과는 맛있다, 뭐 이런 진짜 야한 영화를 해가지고서는 해준 거죠. 3S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해가지고 너희들은 가가지고 술이나 먹고 강남 가가지고서는 술이나 먹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놀아라 해가지고서는 그 음주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게 전부 다 허가를 다 해준 거예요. 이 3S 정책을 썼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고서는 개막식에 전두환 대통령이 와가지고서는 시구를 한 거죠. 그 이후에도 2005년도에 프로 개막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요즘은 전부 다 뭐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서는 시구를 하고 또 축구에 시축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야구를 좋아하는 너희들하고 나도 같이 야구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스포츠가 왜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 속성에 스포츠를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중앙일보에서 하는 그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왜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한체육회에 그 당시에 54개 단체 정도의 그 단체가 있었는데 가맹단체가 거기에 회장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거의 18명 20명 가까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까지 합치면 20명 정도가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회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해서 안 된다. 제 정치인들은 두 개의 잡을 잡으면 안 된다. 해서 잡을 다 떨쳐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직책을 잡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떨쳐냈는데 그 중에 체육단체장은 맡아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 나가가지고서는 그 패널로 해가지고 토론을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스포츠가 정치하고 너무 가까우면은 화상을 입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동상을 입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패널로 나갔던 동아대학교의 정희준 교수는 그래도
스포츠의 장은 체육인들이 맡으면 그 정치인들이 맡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진짜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화상 동상을 얘기를 했던 게 국회의원 니들이 정말로 체육을 사랑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재정적 자립도가 떨어지고 그러고 인기가 없는 그 종목을 회장을 맡아 가지고 니들이 회장해 가지고 그 종목들을 활성화시켜라. 응? 왜 축구, 농구, 배구 돈 많고 인기 있는 이런 종목들의 회장을 하려고선 그러느냐. 단지 내가 그러면 화상 입는 거고 동상이라고선 얘기를 한 거는요. 우리가 체육인들이 스포츠 외교 쪽에 좀 떨어져요.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은 월드컵이라든가 세계 선수권 대회 종목별 이런 거를 유치하려 그러면 우리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력이 뛰어난 니들이 그거는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서는 제가 화상 동상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정의준 교수는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유학했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그 종목에 대학 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 종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니들처럼 그냥 스포츠를 이용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 정치인들이요 바깥에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반짝 치면은요 활짝 웃어요. 왜 웃냐? 카메라 기자들이 자기 사진 찍는 줄 알고 활짝 웃는 거예요. 또 정치자금법이 있어요. 정치자금법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디다가 화환을 보내고 아니면은 조의금 부의금을 보내면은 정치자금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경기단체 스포츠 경기단체의 장을 맡고 경기단체 이름으로 화환 조화를 보내고 막 해가지고 하면 안 걸립니다. 전국의 시도의 각 종목별 시, 군, 구 뭐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단체가 있죠. 그걸 활용하면은 정치자금법 정치법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전국의 스포츠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정치 단체장을 맡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정치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왼쪽의 그림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핑퐁 외교라고서는 여러분들 들었죠? 중국이 72년도 이때에 해가지고 주계장막이라 그러고 그땐 소련이었었죠. 소련은 철회장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하고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어? 시도한 게 뭐냐 하면은요. 미국의 국가대표 탁구 대표 선수, 중국의 탁구 대표 선수 닉슨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탁구 게임을 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닉슨 장관하고 줄레 그때 총리죠. 중국 총리하고 해가지고서는 탁구를 치고 있죠. 그러고서는 끝난 다음에 중국 국가대표, 미국 국가대표 탁구 시합을 해요. 그리고 게임을 끝난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모택동 대통령하고 가가지고서는 국교 수립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핑퐁 외교라고 해가지고 스포츠를 앞세우는 거예요. 결국 저 오른쪽 밑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유신 시대 때 고문 많이 당하고 정치적 수모를 많이 당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하니까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뻘떡 일나 가지고서는 막 손을 들고 해가지고 이호 여사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올림픽이든 아니면 모든 그 빅이벤트 이 게임에서 적자 안 난 대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치해 가지고서는 저렇게 가지고서는 딱 국민들이 환호하니까는 저렇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선 프랑스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출전을 안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선수들 다 죽는다 해가지고 했는데 북한이 응원단하고 또 해가지고 북한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그 또 여자 아이스하키 거기에 해가지고서 단일 팀을 만들고 하니까는 유럽 프랑스를 필두로 해가지고서는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은 스포츠를 정치적인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이러저런 어?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요. 우리 그때 해가지고서는 뭐 저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 진짜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 돼버렸죠. 막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선거 개표할 때도 저런 식으로 응? 그 얼굴만 바꿨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 단일 팀이 출전하면서 어? 북한 연맹기가 아니고 아니면 태극기가 아니고서는 한반도 길을 가지고서는 공동 입장하면서 우리가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해서 하는 스포츠를 정치적 대상으로 삼았던 계기였었죠. 결국은 스포츠하고 정치하고 결합 과정에서는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상징, 두 번째가 동일화, 그리고 조작을 얘기를 해요.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스포츠인데 스포츠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그 같이 공동 입장하면서 저 한반도기를 저렇게 올려놓고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공동 입장을 했었잖아요. 하면서 해가지고 한반도 길을 흔들면서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해가지고 했었던 거죠. 이거 스포츠 재전인데 스포츠 재전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동일화예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해가지고 울고 웃고 해가지고서는 하는 거예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러시아에서 열렸을 때 거기에서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도둑 맞았다 그랬잖아요. 내 거 도둑 맞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거 도둑 맞았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개미 군단들이 다 올려가지고서는 막 가지고 그 소치 동계올림픽 저기 저 다운됐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 거 뺏긴 거 아니잖아요. 내 올림픽 금메달 뺏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잘못됐다 뭐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했던 쇼트트랙에서 그 저 김동현님 저 김동성입니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미국의 누구한테 그저 뭐야 그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뺏겼다 동메달 금메달 뺏겼다 내 거 뺏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전부 다 막 흥분해가지고서 막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노가 죽일 놈이지만은요, 미국에서는요, 그 친구가 동계올림픽에서 6개나 메달을 따준 동계올림픽 영웅이에요. 결국 내가 뺏긴 걸로 해가지고서는 내 거라고 해가지고 한 동일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조작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5.18 40주년 광주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였었냐 하면은 그때 광주 특별 그 광역시가 없었죠. 응? 전라남도였었죠. 거기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전국체전에 모인 모든 선수들이 전라도의 대통령, 호남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5.18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서는 감옥에 갇혀 가지고서는 응? 뭐 이제 저거 직전에 갔죠. 그 이제 그 선거에서 사형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니까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몰린 사람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군중 시위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는 빠져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 많은 시민들이 죽고 울고 해가지고서는 했던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결국은 스포츠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해가지고서는 이용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축구, 프로야구 뭐 해가지고서는 했을 경우에 대통령들이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시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축을 하고 하는 거는 나도 너희들하고 같은 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작화 과정이죠.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꿈은 이루어진 줄 알았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뭐 천하 뭐 어쩌게 가지고 4강 되니까 대한민국이 정말로 네 번째로 지구상에서 잘 살고 부국이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응? 그런 만드는 것 결국은 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에 조작을 하는 거죠. 89쪽에 나오는 교재에서 내용인데 장미 6송이 해가지고서는 이거 제가 내 마누라한테도 내가 해가지고 많이 혼나고 해가지고 했던 내용인데요. 아마 기독교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불교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에 우리 아들들하고 그러고 마누라한테 등 떠밀려 가지고요. 여기 수강비가 비싸요. 그런데 나 수강 신청을 해놨다고 가가지고서는 들으라고 해가지고서는 아버지 학교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 가가지고서 내가 수강 돈 아깝다고 해가지고 더 밀려가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하는 게 이 수강 신청하는 내용 프로그램 이제 해가지고 4주인가 아니면은 8주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누라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마누라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 이거를 적어 가지고 조별로 그걸 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마누라를 사랑하는 이유 10가지를 하라는데 이게 30분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내가 아무리 쓸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안 떠올라요. 근데
마누라가 싫은 이유 10가지를 쓰라는데 이거는 10분 안에 한 40개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서는 막 해가지고는 발표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이 사람은요, 마누라를 좋아하는 10가지, 마누라를 싫어하는 10가지 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해가지고서 회사 가가지고선 쫙 생각하다가 아, 마, 어? 집에 가가지고 회사에서 써가지고서는 장미 6송이를 탁 들고 마누라한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싫어하는 10가지는 적지도 않고, 나는 지금의 당신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장미 10송이를 줬대요. 6송이를 줬대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그 이튿날 아침부터 해가지고서는 와이셔츠 데려주고 넥타이 매주고 현관까지 나와서 뽀뽀해주고, 어우 참. 퇴근할 때 되면은 현관 나와가지고는 딱 기다려주고, 전 왜 무식하게 해가지고서는 싫어하는 40개를 써가지고 내가 발표했는지, 내가 진짜 바보다 그러면서 생각해가지고 한 건데, 내가 이 교재에다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조작, 동일화, 상징성, 그 이외에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대면 강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너 내 강의가 재미없어? 너 졸고 있어? 그럼 나가. 앞으로 내 강의 들어오지 마. 응? 너 내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고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고 싫다 그럼 왜 내 강의를 수강 신청했어? 너 F 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나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야, 너 어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었냐? 아니면은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냐? 왜 그랬어? 응? 그래도 네가 내 수강 신청, 내가 뭐 신청한 걸 뭔가 얻어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네가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친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건 없습니다. 틀린 건 없습니다. 단지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네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데, 나는 네 생각하고 좀 다른데, 영향이 작게 미치느냐 크게 미치느냐 이거일 뿐이지, 정말 세상에는 잘못된 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손가락 끝을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아니면은 특히나 부모님한테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치 제도하고 스포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경우에, 어떤 지역 주민들의 그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요, 가장 응집력이 높은 게 결국은 스포츠예요. 그래서 거기 줄다리기라든가 모든 거 체육 행사를 집어넣으면서 그런 지역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 스포츠하고 정치하고서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통합의 기제, 또 사회 통제의 기제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 통합의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왜 스포츠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공동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모든 거에 해가지고서는 왜
스포츠를 활용할까요? 역대 올림픽에서 적자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적자를 보면서 왜 스포츠를 할까요? 통합의 기제로 활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4월 15일 날 우리가 총선을 치렀잖아요.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그때는 호남, 영남, 충청도, 수도권, 강원도 뭐 해가지고 다 발발이 찢어져 가지고서 막 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이 열린다 아니면은 올림픽이 열린다 아니면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대한민국 그러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다 모이잖아요. 결국은 적자가 나면서도 우리가 그를 국민적 관심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가지고서는 적자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88 올림픽 치렀을 때 4,5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적자였었어요. 그런데 흑자로 4,500억 가지고서는 공단을 만들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던 사회 간접 자본을 다 뺀 거예요. 서울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서울 저쪽에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도로를 넓히고 전선줄을 땅 밑으로 집어넣고 상도동 상계동에 있던 그 판자촌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런 돈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아파트 짓고 선수촌 아파트, 기자촌 아파트 지면서 그 돈을 다 뺀 거예요. 빼놓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가 흑자다 그러면서 얘기했지. 적자입니다. 적자 올림픽이었어요. 두 번째가 사회 통제 기제로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3S 정책이라 그랬죠?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 강남에다가 진짜 막 그 많은 진짜 그런 뭐 스탠드바 막 이런 걸 막 해줬다 그랬죠. 이런 세 가지 정책을 활용해가면서 니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리고 자기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하는 그런 사회 통제의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를요. 아마 제가 얘기한 거 이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서치해 보면은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올림픽을 전부 각 국가들이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왜 올림픽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유치를 하느냐? 세계 화합과 단결을 증대하고 뭐 해가지고선 얘기를 하죠. 근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옛날 그 고대 올림픽 열렸을 때는 그랬었죠. 우리가 부족들 아니면 부족 국가 중에 고대 올림픽 열렸을 때는 그때는 정전을 했어요. 이제 전쟁을 중단시켰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중세 암흑 시대에 와가지고 올림픽이 없어졌죠. 그때는 중세 암흑 시대에는 종교가 유럽을 통치를 했었죠. 모든 게 교황이라든가 해가지고 종교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었죠. 그러다가 없어졌다. 근대 올림픽이 와가지고 1800
1896년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쿠베르탱에 의해 가지고 이 올림픽이 이제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에 했던 게 이제 세계의 화합과 단결, 평화와 종교와 아니면은 색깔, 성차별, 국가 이런 걸 안 따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세계의 화합 이렇게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쿠베르탱이 했었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프랑스가 독일한테 졌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바닥에 떨어진 프랑스 젊은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앙양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고대올림픽을 근대올림픽으로 다시 재창단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근대올림픽이에요. 근데 성차별 뭐 이런 거 국가 인종 뭐 해가지고서 인종 색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안 하기로 했었는데요. 해가지고서는 한 거였었죠.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공동 입장을 하고 또 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을 치르고 부산 아시안 게임을 치를 때 거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와가지고 이쁜 아가씨들이 응원도 하고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또 전세기까지 아니면은 호텔까지 제공하고서는 다 했었죠. 세계 화합과 단결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근대올림픽이 재창설된 이후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정치적 분쟁이 없었던 올림픽은 거의 없었습니다. 52년도에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52년도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그때는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미국이 최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동서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소련이 52년도에 우리도 올림픽에 참여를 하겠다. 이제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 올림픽을 통해서 체력을 통해서 그걸 국력을 과시하는 대회가 올림픽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소련이 이때부터 해가지고서는 동유럽을 점령하기 시작을 했었죠. 출전을 강력히 반대했었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메달 경쟁, 총성 없는 전쟁 그래가지고 소련을 출전을 엄격하게 반대하고서는 해가지고서는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56년도에 멜버른 올림픽이 치러졌는데 동서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소련이 동유럽을 점령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해가지고 한 게 헝가리에 소련이 침공을 해가지고 27만 명 이상 되는 헝가리 젊은이들을 총살시켜 가지고서는 했던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 경북대학교 교수 지금은 정년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이때 썼던 시가 뭐냐면은 부다페스트의 붉은 피라고 해가지고 하는 시를 썼었어요. 27만 명의 헝가리 점령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총살시켜가지고 그 피가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를 피로 덮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23개의 아랍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아마 여기 면대면 강의를 하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또 다른 그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멕시코 올림픽에서요. 미국이 인종차별에 대한 거를 헌법으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했는데도 정말 인종차별이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 많이 일어난 게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할 거예요. 접한 게 결국 큰 것도 아니에요. 마케트에 가가지고 청소년이 뭐 과자하고 뭐 음료수 몇 개를 훔쳤는데 그거를 가지고 미국 경찰, 백인 경찰들이 막 그 경찰 진압봉으로 막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서는 흑인들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럴 때 보는 장면이 흑인들이 저렇게 검은 장갑을 끼고서는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제가 면대면 할 때 정말 한번 꼭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200m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중앙에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 호주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UCLA 흑인 민권 운동을 하고 있는 교수가 이 선수들이 메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퍼포먼스를 정한 거예요. 메달 땄을 때 시상식에 가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해라 해가지고 한 게 양쪽 손에 장갑을 검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금메달 선수는 오른쪽 손에다 장갑 끼고 동메달 선수는 왼쪽 손에다 장갑을 끼고 했죠. 근데 사실 이건 이렇게 퍼포먼스 된 게 아니고요. 동메달 낀 딴 선수가 선수촌에다가 둘 다 그 각 손에다가 검은 장갑을 껴라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 동메달 선수가 선수촌에다 그 장갑을 두고 온 거예요. 두고 왔더니 여기서 해가지고 한 게 호주 선수가 지금 시상식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선수촌 가가지고 장갑 가져오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장갑을 한쪽씩 나눠서 껴라 해서 나눠서 낀 거예요. 끼고 금메달 딴 선수의 그 지금 저쪽에 그 왼손에 보면 월계수가 들려 있죠. 저거는 해가지고 흑인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메달 딴 선수는 자크를 열어놨죠. 유니폼에요. 흑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금메달 선수 저 오른손에 검은 장갑은 우리는 흑인은 우수하다. 해가지고 성조기가 올라가고 지금 미국 국가가 울리는데 그걸 성조기를 안 쳐다보고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호주 선수는 저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니들 장갑 나눠 끼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같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대항하자 해가지고서는 그 호주 선수는 정말 인권 운동가로 평생을 추앙받으면서 살았는데요. 그랬는데 이 흑인 두 선수는요, 그 이튿날 선수촌에서 퇴촌을 당합니다. 퇴촌 당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허드슨 강에다가 금메달, 동메달을 집어던집니다. 집어던지고 평생 외롭고 핍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주 선수가 죽었을 때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게 올림픽이다, 올림픽 정신이다 하는데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호주 선수가 죽었을 때 저 미국 선수 두 명이 가가지고 맨 앞에서 관을 메고 가는 이게 올림픽의 정신이고 우리 흑인의 저거다 해가지고 간 게 68년도에 멕시코 지금 또 흑인들이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를 할 때 저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분쟁인 거죠. 이게 올림픽
정신이다 해가지고서는 멕시코 올림픽과 관련되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2년도에요. 메넨 올림픽에서 그 독일 메넨에서 해가지고서는 올림픽이 치러졌는데 검은 9월달 사건이라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팔레스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기독교적인 설명인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살았었죠. 그 땅을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해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자기네 땅이 뺏긴 거죠. 2000년 동안 살았던 건데. 그래서 메넨 올림픽이 열렸을 때 선수촌에 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 전 세계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자기네들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테러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다른 국가에서는 얘기할 때 뭐 테러리스트죠. 그 지도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선수들 전부 다 사살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18명인가 12명 정도 이스라엘 선수들을 정말 사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을 진압을 해가지고 국제인권위원회에 거기 재판을 받으러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수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 팔레스타인에서 또 수천을 하는 거예요. 독일 리들 우리 그 지금 수송하고 있는 그 우리 지도자들 석방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니들 서독 대사관 전부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하니까 서독에서요 그 테러리스트를 석방을 해줬어요. 석방을 하면서 얘기하면 탈출했다. 우리가 석방해 준 게 아니고 탈출했다. 그런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다. 이건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10년 동안 추적했던 PD가 그거를 그 추적한 거를 저걸로 그좀 뭡니까 그 테이프로 해가지고 녹음한 거를 제가 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분쟁 사건인 거죠. 이거를 72년도에 있었던 피해재전 또 내지 9월달 검은 9월달 사건이라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몬트리올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도요. 여기에서 몬트리올 올림픽이 결국 엄청난 재정 적자를 봤는데 여기서도 해가지고 25년 동안 빚 갚다가 이제는 빚 다 갚았다 그러면서 해가지고서는 한 게 25년 후에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남아공 같은 게 지금은 뭐 민주화가 되고 있고 인종차별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이 국가에서 간 백인들 몇백만 명이 남아공을 통치하고 있었죠. 흑인들은 그 수도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고 수도권 바깥에서 정말 짐승처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럭비라고 하면은 이제 호주하고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가장 강하죠. 그런데 이 뉴질랜드하고 남아공에서 이 럭비 시합을 친선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뉴질랜드 IOC에서 제재해라, 올림픽 참가를 못하게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올림픽 참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28개국에서 보이콧을 한 거죠.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한 그런 정치적 분쟁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우리가 유일하게 올림픽에 48년도 이후에 참가 안 한 게 모스크바 올림픽인데요. 러시아 이때는 소련이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했는데 결국 철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우리도 여기에서 80년도에 참가를 안 했죠. 결국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84년도에 이제 바로 이제 LA 올림픽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련이 너 자유민주주의 국가 니들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불참하겠다 해가지고 동유럽, 소련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이 보이콧을 했던, 그래서 80년, 84년 올림픽을 우리가 반쪽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쪽 올림픽은 아니고 그런 정치적 분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우리가 그 바덴바덴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한 건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 게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그 피해 혁명, 그 이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기네들을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올림픽 유치를 하자 해가지고 이 당시에 그 현대건설의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왕 회장님이 대한체육회장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장님 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현대그룹에 그 파견되어 있는 거기다 무조건 IOC 위원들한테 서울올림픽 참가 도장을 받게 해라. 해가지고서는 참 왕회장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치는 했지만은 남북으로 갈려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말 불쌍하게 가난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정말 고통이 많았었죠. 어쨌든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당시만 해도 최고의 올림픽, 제일 많이 참여한 국가, 많이 참여한 국가들 해서 성공한 올림픽 했는데,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고 여기도 우리가 적자를 많이 봤었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요 전쟁 일으킨다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김포공항에서 북한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은 참여를 못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많은 국가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 체류비, 또 내지는 뭐 선물 모든 거 다 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불러들여 가지고서는 치렀던 동서, 아직까지 대결하고 있는, 남북 대결하고 있는 그런 올림픽을 치렀었죠. 우리가요 108쪽에 나오는 건데요, 48년도에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된 이후에 첫 번째 올림픽을 치렀다 그랬잖아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올림픽 지금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영웅 해가지고서는 추대를 하고 하는데, 맨 처음 올림픽 이종용 한국체육회장이 한국 스포츠 사회학 한국
체육학회 회장 할 때 그때 해가지고 했었던 게 뭐냐면 송기정옹하고 그리고 역도했었던 김승집옹하고 두 분을 올림픽 영웅이라고 처음으로 추대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산악인 누구죠? 그 16자를 완등했던 그분을 추대하고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어려웠었냐 하면은요, 이 48년도 올림픽 갈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이름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었던 게 열차를 타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오키나와까지 미국의 상선을 타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갈아타고 런던까지 간 거예요. 그 선수들이 배 타고서는 보름 정도 해가지고 2주 3주 가면서 뭘 했겠어? 배 위에서 뛰어다니고 자기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응? 그러고서는 김석집 옹 같은 경우에 거기 자서전에 보면은요, 배 위에, 응? 간판 위에서 가지고 돌멩이 쇳덩어리 들면서 해가지고 자기 체력 유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메달 딴 게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은 전 세계로 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GDP 지금 12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40년 만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상 기적이라고 다른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그럼 스포츠 아까 뭐 전쟁도 일으킨다 그러고 뭐 그 공동 입장도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4.8%밖에 안 돼요. 5%도 안 돼요. 지금 계속 숨기고 있죠.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코로나가 왔다 안 왔다 그것까지 숨기고 있잖아요. 어? 모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하고선 대비가 안 돼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보다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엄청 많아요. 우린 천연자원이 없죠. 천연자원이 없는데도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전 세계 GDP 12, 12위 국가까지 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교육이었었어요. 교육. 부모들이 나는 배고파도 좋다, 내 자식은 이렇게 배 안 골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교육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북한은 천연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보다가요. 그리고 지금 또 뭐 러시아에서 지금 뭐 얼마 뭐 저거 줬다 뭐 해가지고 막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실상을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음? 중국이 에너지를 북한에 주는 걸 끊어버리면은요, 북한은 없어집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찍으면은요, 남한은요 섬이에요, 섬. 남한은 불이 반짝반짝하는 섬처럼 있지만 북한은 전기 연료가 없어가지고요, 거기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잘려져 나오는, 우리는 섬처럼 보여요. 대한민국이요, 정말 국가 브랜드가 7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뭐냐, 남북 통일만 되면은요, 우리가 6,500만 명만 되면은 내수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거 가지고 우리까지 먹고 살고 뭐 다 쓰고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5천이죠. 그리고 북한이 2,700이죠. 그럼 통일만 되면은 우리가 우리끼리 누구 눈치 보고 우리 물건 사달라, 뭐 무역, 뭐 교역 생각할 필요 없이 세계 7위 국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만큼 해가지고서는 강대한 국가고 해가지고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이태리, 프랑스까지 다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순기능과 역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순기능 쪽에는 조선은 하나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응? 우리가 단일 팀을 만들고 공동 입장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동질성 회복, 동포의 고취를 위해 가지고서는 응?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요, 우리가 뭐 축구를 하자, 농구를 하자 이러면은 남한에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평양으로 오라는 거죠. 가면은 10만, 20만 명을 거리에다가 한복 입히고 양복 입혀가지고서는 그 이미테이션 꽃다발 들고 흔들면서 조선은 하나다 해가지고 하는 것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네 우리 장군님 우리 지도자 밑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남한에 오면은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북한에 중계방송 되면은 북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가지고 서울 와가지고서는 교류를 안 하려고 스포츠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체육 교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립과 갈등에서 하회와 협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독일이요, 통일되기 전에 1년에 3,500번 이상의 동서독 스포츠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스포츠 교류를 보기 위해 가지고서는 30만 명 이상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민간 교류로 가야 된다. 용인하고 저기 그 원주하고 해가지고서는 막 저렇게 교류를 맺어가지고서는 우리 생활체육 뭐 무슨 팀 뭐 종목별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결국엔 정부에서 원칙을 주고 해가지고선 따놓은 그대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항상 뭐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진 방향하고 접근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매번 남북체육교류 필요 없어요. 제가 남북체육교류위원회의 위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평양 한 번도 못 가고 판문점 한 번도 못 갔어요. 매번 할 때마다 원칙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를 정치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가지고선 정해놔야 되는 거죠. 또 스포츠 교류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 통일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독일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국가였었는데요. 그런데 동서독이 통합된 다음에 20년 동안 동독의 개발을 위해 가지고 허덕였다는 거죠. 우리가 개성공단 이런 거 말고 원주공단 뭐 해가지고서는 그런 거를 북한에 먹고 살기 살 수 있게 그거를 지금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준 다음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요. 동독 사람들이 전부 서독으로 다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동독이 피었어요. 동독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폴란드, 헝가리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다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점진적 단계적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면 우리 통일 자금이 독일보다 훨씬 적은데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넘어오면 북한 그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한민족이요? 누가 차지해요? 사전에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철망이 무너지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되 정치적이 아닌 추진 방향하고 접근 방법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뒷부분을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 가장 그 지금 발표도 안 나오고 좀 북한에서 이거를 자료를 제공하지 안 해요.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서는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전부 다 관주도예요. 관주도. 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해가지고 남한에서는 전부 다 서비스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선 다 가는 거죠. 산업 구조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놓고서는 보시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108쪽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 수업한 내용이 스포츠와 정치죠.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정치라는 건 뭘까요? 물은요 어디로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음. 그래서 모든 물은 강과 바다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요, 4월 15일 날 선거를 치렀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도로에서 막 큰절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죠. 정치 끝났어요. 당선됐어요. 그럼 뭐예요? 목에 기부세 가지고 목에 기부세 가지고 내가 왕이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정치는 민심을 얻어야 되고 스포츠도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아니에요. 응? 모든 거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덕경에 정말 몇백 년 전에 나온 도덕경에서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민주화 산업화가 됐다는 대한민국은 아직 이게 아니죠. 그래서 스포츠와 법을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제 스포츠가요. 이제 우리가 프로화되어지고 또 이제 섬세화되어지고 뭐 이렇게 섞긴 했더니 이제는 사소한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변해진 거예요. 결국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승부 조작, 약물 복용 이게 한 종목에 있은 게 아니죠. 영구제명도 당하고 정말 우리 스포츠를 하는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해가지고 하죠. 약물 복용, 뭐 배트 가지고 사람들을 패고 돈 잘 번다고선 잘난 척 해가지고 하는 거 성폭력, 성추행하고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결국은요 노동법에서도요 다른 거는 해가지고서는 저게 있어요. 그 이제 독과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독과점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단합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거나 해가지고 하면은요 법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에서는요 독과점법, 노동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거를 2009년도에 프로스포츠 노조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에 지금 오산의 그 오선 의원 된 안민석 의원 또 내 친구인 그때 지금 또 변호사지만은 성민섭 지금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다가 서울대로 간 나영일 교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정말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각 그룹의 회장단, 사장단들이요, 이 협회, 프로야구 협회 이사예요. 현 선수들은 노예예요, 노예. 노조를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무르는 거예요. 음? 내 철옹성이다. 내 얘들한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후에도 다시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또 선수 노조가 아니고 선수 협의회로 남아 있어요. 결국은 독과점법이 있는데요. 어? 기업에서 상품을 독점하면 엄청 벌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는요, 프로팀에서 전력 균형을 위해서 올해 1위, 올해에 프로팀에서 꼴찌했던 팀이요, 올해 선수 랭킹 1위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 꼴찌가 랭킹 2위를 가져갑니다. 이걸 하는 게 결국은 뭐냐,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드래프트 제도라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용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팀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랭킹 1인데 가고 싶은 팀, 좋아하는 팀, 내가 연봉 많은 팀에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은퇴해가지고 그 꼭 연예인처럼 뛰고 있는 양준혁이 아니에요. 랭킹 1위였었는데 꼴찌 팀인 저 산미, 인천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뭐 산미 무슨 팀에 가니까는 자기가 나 이거 인정 못한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안 가고서는 상무팀으로 그냥 군대로 입대했잖아요. 응? 군대 안 가도 되고서는. 그래서 3년 동안 연봉 한 푼도 못 받고서는 상무팀에서 뛰었잖아요. 결국은 이게 스포츠예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드래프트라고 하면은 정말 균등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하고 있는 취지는 좋은 건데 그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정리 퀴즈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체제를 의미하는 사회제도가 정치라고 얘기했죠.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하는 이유는 야구를 좋아하는 국민들과 나도 니들하고 같은 편이라고 하는 뭐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마인드,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포츠와 정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의 개념 과정을 얘기를 했었죠. 요 세 가지 개념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내 강의를 듣고 그러고서는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강의 안 듣고 대충 한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상징 동일화 조작이라 그랬죠. 스포츠와 정치인의 결합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의 의미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천하통일,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꿈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월드컵 전 세계적으로 정말 천하통일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과정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의 경기 결과를 자신의 결과인 것처럼 인식하는, 내가 메달을 뺏긴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어요. 나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동일화 과정이죠.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의 의미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 조작이죠.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서 스포츠 경기로 국민의 관심과 의미를 한 곳으로 모아 국민들 간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메커니즘. 두 가지로 한다고 했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사회 통합의 메커니즘, 사회 통합의 기제로 활용한다 그랬죠.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서 스포츠 경기가 국민의 활동을 통제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메커니즘이 사회 통제의 기제로 활용한다고선 얘기를 한 거죠. 올림픽 게임과 국제정치의 관계에서 올림픽 경기는 세계의 화합과 이권을 증대시키기도 하는데 결국은 세계의 정치적 이게 없는 올림픽이 거의 없었다고서는 제가 설명했죠. 남북 스포츠 교류의 순기능에는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거에 고치에 있지만은 역기능에는 결국은 자기 체제의 뭐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남북 스포츠 교류의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까지의 대립과 갈등에서 이제는 뭐로 그 접근 방법을 바꿔가야 한다. 법률적 전문 분야로서의 스포츠가 대두되는 이유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으로써 스포츠 내의 분쟁이 정말 뭐 편하게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프로화 되어지면서 전문화 되어지면서 심각한 스포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프로스포츠 그 유명 선수들을 관리하고서는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까봐 그 조비락 활동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영상 강의하는 거는 꼭 들어보고요. 그러고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올려라 하는 거는 꼭 댓글을 올리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제가 그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4개, 5개를 줬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제출 방법을 대면으로 할 건지 비대면으로 저한테 어디 올릴 건지 그거는 차후에 제가 다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안 듣고 그러고서는 또 댓글을 안 올리고 한 다음에 이 다음에 교수님 뭐 제가요 다 들었는데요 뭐 출석 체크가 어쩌고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저하고 안 할 수 있게
집에 있고 하더라도 꼭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어, 과제 준비든 아니면은 댓글 올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참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스포츠와 경제 그리고 스포츠 교육 스포츠와 대중매체 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